자, 그러면은 제가 왜 유다를 매도로만 일관하느냐. 예, 그리고 오늘은 왜 아까도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팔고 나왔는지, 네, 그리고 왜 또 지금 매도로 들어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교육 같이 해봤으면 좋겠네요. 잠시만요. 네, 지금 뭐 전국적에서 바로 하락할 것 같지만, 네, 제 생각에는 이거는 좀 더 뚫고 더 많은 힘을 위해서 소진한 다음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유다를 하락으로만 일관하느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네, 유다를 4시간 봉을 보겠습니다. 네, 이건 4시간 봉이 아니죠. 네, 4시간 봉이 아니라 하루치도 아닙니다. 일주일, 네, 일주일봉입니다. 제가 유달로만 지금 하락으로 한 지가 벌써 몇 달이 됐는데요. 예, 제 생각에 아마 6, 7월달? 예, 6, 7월달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것을 다 먹은 건 아니죠. 네, 하지만 그때부터 항상 제가 다니는 폰트레이드라는 곳에 제가 가끔 글을 올리는데, 네, 그때 항상 말씀드렸죠. 유다를 왜 반등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는지 전 이해가 안 간다. 네. 유다를 이렇게 하늘이 주신 기회인데 왜 유다를 반등할 것이라고 보고 상을 갔냐. 그분들 생각도 전 이해는 합니다. 네. 당장 오늘의 수입이, 당장 오늘의 수입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장 오늘만 보고 소액으로, 적은 자본으로 소액으로 당장 오늘의 수입에 공피했던 분들, 그렇게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려면, 네, 이 시장에선 살아남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좀 더 넓게 보고 당장 몇십만의 손해?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절대 중요하지 않고요. 자신이 자본이 적으면은 적은 계약으로, 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마이크로랏 거래라는 것도 있고, 외국을 통하면, 외국 선물사를 통하면, 근데 자본이 작은데 당장 오늘의 수익을 크게 가지려, 당장 오늘에 목말라서 이렇게 확실한 하방의 성향이 강한 유다를 매수 진행을 한다. 저랑은 생각이 많이 다르신 분들이죠. 자, 이렇게 하방 추세가 강한데, 물론 제가 이쯤에서, 하방 추세가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반대로 들어가서 수익을 거뒀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후로는 아마 대패를 했을 겁니다. 제가 이 모든 상황을 다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추세는 무조건 추종을 합니다. 저는 추세를 무조건 추정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손해를 봤더라도 계속 내려가는 시간에 이득을 받겠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반등이 왔다고 해서 이번 주에 반등이 꽤 왔죠. 이번 주에 반등이 왔다고 해서 당장 다음 주부터 상으로 갈 것이라고 한번 생각을 먹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매도로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어떤 수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도를 해서 손해를 봤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세를 한번 부정하기 시작하면 그 추세를 놓치게 되고 다시 잡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 비슷한 실수를 했는데요. 네. 시험봉으로 보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장 초반에 금을 상향 박스권을 보고 이 정도에서 매수를 진행했었습니다. 예. 매수를 진행하다가 손절가를 네, 손절가를 낮게 지정하다 보니까 네, 손절가에 걸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시 복구를 해서 예, 180만원 정도를 다시 복구했지만 이 라인에서 제가 유달 하방에 관심을 쏟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서 더 높은 금달에 더 높은 파동을 못 먹었죠. 어제는 제가 너무 어수선하고 집중을 못해서 여러가지 이것저것 막 손대고 막 거래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랬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됩니다. 제가 방송을 처음 하는 입장이라서 실수했다고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제가 유달을 매도로 가느냐는 대충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유달이 반등을 하면 저는 매도로 들어갑니다. 유달이 쭉 빠지고 있을 때는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데 그냥 매도로 들어가면 되니까요. 근데 유달이 반등을 했을 때 엄청 더 집중을 합니다. 유달의 반등 흐름이 어디까지 갈까? 그것만큼 자리가 좋은 곳은 없거든요. 거기서 한번 자리를 먹어두면 몇 달을 그냥 놔두면 그게 다 수입이 됩니다. 실제로 저는 몇 달 전부터 유달 매도세로 한 걸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게 몇 개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반등이었을 때 매도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도 뭐 저는 이번 방송을 하면서 오버나잇은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여러분과 하루하루 방송으로 하루하루 청산해서 하루하루 수익률을 보이던 쪽으로 방송을 하기로 했고요. 자, 그래서 유달이 올라봤자 큰 흐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당장 정부 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유달의 하방은 웬만하면 계속 지속될 거라고 믿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뭐 유달이 하방이 거의 끝물이라서 제가 이런 말 해가지고 여러분이 손해를 보신다? 전 절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추세는 그냥 일단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다. 추세 추종 원칙이 제일 첫 번째, 추세를 의심하지 말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달 매도로 들어가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유달 2계약 매도 들어갔습니다. 잠시만요.
들어갔습니다. 저기 매도 들어갔고요. 제가 지금 타이밍을 잡은 이유는 가장 첫 번째가 저는 흐름이 끊기는지 계속되는지 보는 데 대해서 T차트를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T차트를 가장 먼저 보는데요. 이 T차트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이 쌓여져서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이론적으로 구축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만한 건 딱히 없고요. 그냥 오래 보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긴 겁니다. 조만간 뭐 이렇게 방송 많이 하다 보면 남들에게 말하는 게 뭐 제 지식을 전하는 게 익숙해져서 이론으로 정립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 것이 다른 통화상들과의 상관관계입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뭐 여기서 시점 카피에서 오신 분들도 많으니까 제가 예전에 시점 카피를 올렸다가 많은 의심을 사고 누군가의 욕도 먹고 해서 글 몇 개 싸지른 다음에 바로 그냥 활동을 안 하게 된 그때 후렸던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것은 전 통합상들 관계가 저는 금달이 가장 선행 차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금달에 많이 익숙한 거고요. 금달이 제일 선행 차트, 그 다음에 파인이 이렇게 설명하면은 제가 그때도 이렇게 설명한 것 같아요. 금달이 나스닥이라면 파이는 코스피, 그리고 유달은 코스닥. 네, 무슨 뜻이 아시겠나요? 파이나 유달이요, 코스닥, 코스피 이렇게 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금달이 선행 차트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자, 제가 어제도 이런 말을 했을 텐데요. 금달과 유달이 아주 똑같은 모양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거는 달러 견인이군요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누렁오버님 어서오세요. 달러가 견인할 때, 아니면 유로가 견인할 때, 아니면 금이 견인을 할 때가 다 다르죠. 어제도 어떤 분이 물으시더군요. 유달하고 금달은 저렇게 움직이는데 왜 호주 달러는 안 움직일까요? 네, 그건 달러의 견인을 호주에서 막아선 겁니다. 결국엔 나중에 다시 에너지를 쌓아서 한 번에 이동을 하게 됐죠. 호주 달러가 막아서다 결국에는 무참고 빠뜨린 겁니다. 그분께서 수익이 많이 나셨는지는 모르겠네요. 자, 제가 매도를 체결하는 순간, 그 순간 어쩌면 자세히 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제가 매도를 체결하는 순간 여기서 금달이 하방으로 내딛고 있었습니다. 네, 아직 이 상태일 때 금달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러 견인이 힘이 약해졌구나 라고 생각해서 재빠르게 매도를 선택한 겁니다. 대충 이해가 가셨나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편이라 바로 말씀해 주시면 또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다 차트가 똑같아야지, 그러면 왜 그러느냐. 물론 각 통화상의 개성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장 분위기에서 뭐 어느 다른
달러 견인이 강하고 어느 달은 뭐 유로 견인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막 지만대로 삐뚤삐뚤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견인이라고 한 건 상승으로의 견인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달러 견인이 달러의 힘이 강하다 해서 달러가 위로 끄는 힘이 강하다, 달러가 아래로 내리끄는 힘이 강하다 라고 말씀드린 거지 달러가 비싸진다 라는 뜻의 견인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청산 시점은 언제냐? 네, 상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라와 주세요. 뭐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금달이 상향으로 가는데 유달이 주춤주춤하고 있다. 그러면은 올라가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맞죠. 하지만 그 위치도 잘 봐야 됩니다. 다른 상관계에 따라. 여기가 뭐 금달이 저항선에 부딪혀서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유달이 못 올라갈 건 아니죠. 왜냐면 유달은 저항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관계를 따져봐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가장 큰 근거가 되는 흐름의 매개에 끝나냐 계속되냐에 따른 가장 큰 기본을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방법을 사용하실 때는 이 전 흐름 이게 과연 달러 강세이기 때문에 달러 견인이기 때문에 달러의 흐름을 잘 맞춰서 따라가느냐, 모양이 비슷하냐, 아니면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호달처럼 이렇게 잘 흘러가는데 왜 호달은 안 움직이냐, 그런 걸 잘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거래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쯤에서 매도를 들어갔죠. 제가 이쯤에서 들어갔을 때는, 이쯤에 매도를 들어가게 됐을 때는 여기서 이미 꺾여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도로 들어간 거고요. 매도 들어가서 수익이 났죠. 만약에 제가 밥을 안 먹고 이쯤에 있었다면 이쯤에서는 거래를 안 했을 겁니다. 매도 거래를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쯤 왔었다면 이미 똑같이 내려왔네요. 타이밍이. 아마 밥을 먹고 일찍 왔었더라도 이쯤에서 거래를 안 했을 겁니다. 아까 거래의 청산 시점은 제가 이쯤에서 거래를 했는데요. 이쯤에서 거래했을 때는 금달이랑 비교를 한 게 아니라 이제 저항선에 100% 부딪힐 것 같기 때문에 힘이 그리 크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한번 끊었습니다. 그 흐름을 크냐 작냐를 봤을 때는 이 T세트의 움직임을 자세히 봤고요. 자, 그럼 문제를 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유달을 들어갔죠. 유달 다시 막 오르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금달이 여기까지 치솟아 올랐다. 1288 선까지 금달이 치솟아 올랐다. 그러면 뭐 너무 쉬운 문제인가요? 바로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은 청산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달이
800선까지 왔다. 네, 800선까지 왔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쯤 되겠네요. 네, 유달이 800선까지 왔는데 금달은 지금 이 선에서 딱 멈춰있다. 그렇게 되면 청산을 안하고 손정가를 좀 더 높여주는 게 맞습니다. 네, 당장 오늘 제가 써먹었던 틱차트는 말씀 못드릴까 오늘 써먹었던 다른 통화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관계를 이용한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로 정리해서 방송국 글에다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드린 것은 방송국에 제가 메뉴가 하나 있던데 그쪽에 잘 정리해서 글을 올려둘 테니까요. 나중에 헷갈리거나 하시면 다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충 너무 짧게 교육 시간 끝낸 것 같은데 질문하실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반론이라든지 그런 거 환영하니까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생각하시는 동안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수익 괜찮게 나오고 있을 것 같네요. 자, 얼마 안 되는군요. 더 내려갈 거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금이 아직 하락세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유달에 대해서 의미 없는 상승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거에 관해서도 여러분이 한번 답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대신에 다른 통화성들은 제가 이만한 이런 메이저 통화성들만큼 많이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달러 견인하고 있는 상황에선 그럴 선행 차트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아까 수수님이 신청해주신 비의 러브스토리 노래 좋더라고요. 아까는 차트에 집중하느라 제대로 못 들었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Hey, this is my story. It's true. Okay, listen. Oh baby 너에게 하고 싶었던 그 말 나의 맘속 안에서 나를 슬프게 한 그 말 우린 사랑했지만 갈 수 없었던 그 이유
바보같이 아무 말도 전할 수 없었네.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는 몰랐었어 너의 마음이 변한 건지. 아직 늦진 않았잖아. 빌었지만 차갑게 돌아선 네 모습. 진실했던 사랑 이야기 모든 걸 다 바쳤던 나의 이야기. 하지만 이젠 끝을 모두 맺어버린 지나간 나의 사랑야. I love you 아직도 사랑해. 솔직한 나의 맘소리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는 다짐은 말하고 있는 걸 난 내게 돌아와줘. 영원히 기다릴게 널. I love you 아직도 사랑해. 사랑했잖아 너는 잊을 수 있니. 추억 속에 살아. 너는 나를 떠났지만 너와 했던 약속은 아무것도 아닌 건지. 너는 웃으면서 나의 얘기를 하더라. 죽을 것 같이 난 아파. Oh no 단지 단 한 번만 너와 함께. 네, 질문이 있어서 일단 말씀드릴게요. 일단 유달 수익 괜찮아서, 그리고 금이 다시 오를 기세가 보여서 이미 청산을 하겠습니다. 네, 50만원 매수 나쁘지 주문이 않죠. 체결되었습니다. 네, 오늘 수익만 벌써 100만원이네요. 일단 안전하게 청산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델타식스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안전자산 대 안전통화상. 네, 예리하게 보셨네요. 네, 달러 안전자산이죠. 금 최고의 안전 현물입니다. 하지만 금이 안전할까요? 달러가 안전할까요? 당연히 금이 안전하죠. 제가 최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하지만 이것은 금달이 전세계적으로 아울러서, 금은 전세계적으로 아울러서 안전자산이고, 달러는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달러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믿는 국가는 전세계에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좀 더 자세히 파고들어서 공부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도 글 쓴 것이 있었는데요. 네. 옛날에는요, 여러분이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쉽게 표현할게요. 네. 제가 경제학자도 아니고 자세히 알지도 또 기억력이 좋지도 못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금을 달러랑 동등같이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10달러면 금을 1kg, 예를 들어서 10달러면 금을 1kg으로 무조건 바꿔주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엔 그 체계가 붕괴돼서 달러랑 금은 동일자산이 아니라 나눠지게 됐죠. 그때 미국의 경제가 흔들리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달러랑 금은 공유할 수 없게 됐고, 달러에 대한 실용도도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다른 통화상을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예. 굳이 금달과 유달을 제가 맨 처음 방송에 메인으로 세워서 이 두 가지만 거래하게요 한 내용도, 파이는 일본엔 엔도 안전자산 중에 하나죠. 파운드는 투기성이 강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금달과 유달만큼 이렇게 이쁘게 유달이 금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유달은 만약에 유달이
오늘 하락을 했다. 근데 금달은 오늘 상승이 됐다. 그럼 다음 장은 무조건 유달 상승을 예견할 겁니다. 그만큼 유달은 좀 느린 아이입니다. 확실하게 금달이 선행을 하고 유달이 좀 느리게 따라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유달만큼 좋은 차트는 없을 것 같고요. 다른 차트도 제가 직접 추천을 드릴 만큼 지금 제가 최근에 자세히 본 차트가 아직 없기 때문에 추천을 못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파넬 같은 경우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네, 파넬을 보겠습니다. 네, 파넬 1시간 차트입니다. 금달 1시간 차트입니다. 네, 언뜻 보기에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전혀 내용이 다르네요.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금달을 선행 차트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왜냐면 파운드가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파운드의 강한 힘으로 인해서 금달이랑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달러와 약한 통화성, 그 자체 힘으로 큰 변화가 없는 그런 통화성을 갖게 되면 또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 어떤 통화성이 있을까요? 예를 들기. 네, 캐나다 달러입니다. 달러와 캐나다 달러. 캐나다 달러는 큰 변화폭이 별로 없는 통화성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제가 자세히 못 봤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오히려 순수한 달러의 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달러는 그렇게 큰 변동폭을 가지고 있지 않는 통화성 중에 하나니까요. 이게 달러만의 힘이다. 네, 그렇다면 이것은 금과 달러의 힘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통화성을 상관관계에 따른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그 달러의 힘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최근이기 때문에 이런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통화성을 해야 되느냐, 찾아야 되느냐,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직접 다른 통화성들 다 뒤져보면서
최대한 비슷한 실시간으로 같이 움직이는 그런 동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딸카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셨는데요. 잠시 보겠습니다. 어떤 질문 내용인지. 네, 딸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1 는 큰 변화폭이 없죠. 그래서 꾸준한 안정세를 보이는 건 이건 다 달러의 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딸카가 거래하기엔 편하다는 건 정답입니다. 네, 정답으로 아주 안전한 거래로 수익을 많이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추세를 본다. 네, 추세를 보자는 것은 미국의 경제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실전 매매로만 먹고 사는 사람이라서 경제학자, 미국의 경제학자 아니면 최근 뭐 뉴스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경제가 잘 가야 그러면은 딸카는 더 상승할 것이고 미국의 경제가 버블이냐 버블로 판가름 나서 다시 조정을 받느냐 그럼 다시 하락할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제이에치님 다음에 또 올라와주세요. 거기에 따라서 판가름 난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차트상으로만 봤을 땐 잠시 보겠습니다. 확연한 상방 추세라고 일단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지금 뭐 당장 오늘 내일 오를 것이냐 안 오를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신 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상방이라고 보고요. 어디까지 갈 것이냐 라고 봤을 땐 어디까지 갈 것이냐 라고 봤을 때는 참 어려운 차트네요. 네, 쭉쭉 더 올라갈 가능성이 70%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딸카로 거래하시면 아마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는 좀 넘기고 다음 주 말부터 제대로 된 흐름을 알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주 말주부터 제대로 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정도는 좀 딸카에 대해서는 잠시 묻어두시고 다른 동화상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마 다음 주 초까지는 흐름이 좀 박스권으로 중구난방할 수 있는 그런 차트일 것 같네요. 5월만큼 조정은 또 받아야 다시 올라가니까요. 할 수만 있다면 숨을 쉴 수가 없어 yeah, yeah. 나의 모든 것들이 너를 원하잖아 진실했던 사랑이 yeah. 모든 걸 다 바쳤던 나의 yeah, yeah. 하지만 이젠 끝이 모두 맺어버린 잘 나간 나의 사랑 yeah. I love you 아직도 사랑해 솔직한 나의 맘속에 모든 걸 다 네,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또 빠뜨린 게 있었는데요. 예. 제가 유다를 하방으로 갈 때, 네, 유다를 하방으로 볼 때 매도 계약을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큰 흐름은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큰 흐름은 네, 하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큰 흐름이 하방일 때 반등이 오면 당연히 올라가는 힘보다 내려 꽂는 힘이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큰 힘이 위에서 도사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간에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더라도 예, 위에서는 강하게 때려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금세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네, 찔끔찔끔 내려오지 않았죠? 금세 위에서 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달이 반등을 하더라도 반등이 오래 지속 못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이게 추세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추세 속에서 작은 추세는 그렇게 오래 못 버틴다는 거죠. 네, 일단 이것으로 오늘 교육은 대충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또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드린 도중에 유달이 다시 하방으로 가는데요. 저는 안 따라갑니다. 왜냐면 아시죠? 말하고 있는 걸 난 내게 돌아와줘. 영원히 기다릴게. I love you 아직도 사랑해. 나도 있는 날 추억 지우면 내 맘이 골마서